이번 주제는 아주 짧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제가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해가지고 안 다룰 수 없다. 주제는 우리 형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? 입니다. 자, 여당에서 이런 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서울 재건축 용적률을 500%로 상향하겠다. 네, 용적률 500%. 지금 그 3종? 지금 3종 주거가 한 250에서 300 사이로 지금 용적률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용적률이 한 300% 정도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200%를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총 500을 줄 테니까 앞으로 개발을 좀 해보자, 재건축 합시다라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은 여기죠.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하겠다. 자, 이게 무슨 소리일까?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용적률을 500%로 상향하겠다. 근데 이게 지금 뭐 공공 재건축도 있고 뭐 공공 재개발도 있고 뭐 하면서 다 뭐 400% 500% 옛날에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아예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? 해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 차원에서 지금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은 재건축 역사상 처음 있는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하죠.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일은 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. 했다면은 아마 이상한 게 아닐까?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만들 거다.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. 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안 다룰 수가 없다, 이거는. 자,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처음에 보자마자, 야, 이게 뭐지? 이게 뭐지 도대체?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,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우선 남의 집이에요. 이게 뭐 공공재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다들 그 소유자들이 있잖아요. 땅에 다 주인들이 있는데 땅 주인들에게 뭘 한 건 아니죠. 물어본 거 아니에요. 그냥 그 여당의 생각입니다. 저기 국민 여러분, 네, 그 너네들 그 집 있잖아. 네, 야 그거를 300%로 개발하지 말고 야 추가로 플러스 200 더해가지고 야 500으로 갑시다. 아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는 200 있잖아. 그거를 세입자들 주자. 네.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. 이걸 왜 세입자를 주죠? 이 얘기입니다. 자, 우선 정부가 뭐 민간 소유의 땅에다가 뭐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줄 테니까 대신 뭐 우리한테 뭐 공공임대를 조금 더 뭐 준다거나 뭐 이렇게 협의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협의를 하자는 건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임차인이에요.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죠. 정확하게는 소유자랑 상관없는 그냥 거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거 왜 주는 거지? 우선 분양권을?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 소유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임차인은 뭐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B가 들어올 수도 있고 C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집을 재건축하거나 뭐 재개발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집이 소멸됩니다. 그래서 멸실이 되니까 이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거주하는 분들이 좀 이사를 가긴 가야 돼요.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. 근데 너가 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니까 대신에 너네한테 싸게 집을 사게 해줄게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왜? 이걸 임차인한테 왜 주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임차인은 아무래도 무주택자가 아니겠느냐 이거 같아요. 무주택자에다가 플러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냐. 그러니까 이 삶의 터전 있죠.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? 뭐 여기까지 가는 건가?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거 집을 사게 해줄게. 뭐 이거 같아요.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. 그럼 나 옛날에 살았어. 나 옛날에 살다가 B한테 집 넘겨주고 나간 사람이에요. 그리고 나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지. 우리 영식이 중학교 되면 다시 들어와야지 임차인으로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B는 우선권을 받는데 A는 못 받아.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. 그리고 그냥 근본적인 문제로 임차인한테 이걸 왜 주냐라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형 진짜 이거 그만해라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이걸 왜 하는가 도대체. 근데 이걸 또 추진위를 한다고 해서 요건 얘기를 해야 된다. 근데 사실 이게 될 리도 없습니다. 될 리도 없고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
그리고 아마 임대인들이 결사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? 이 부작용이 얼마나 대단할지 한번 말을 해볼게요. 우리가 항상 재건축 얘기를 할 때 음마아파트를 좀 고유명사처럼 얘기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음마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. 75세 김영식 할아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음마아파트를 이제 갖고 계신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정책이 통과가 되잖아요. 그러면 어딘가로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. 어디에 전화를 할까요? 아들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. 뚜뚜뚜뚜 막 전화 걸겠죠? 그러면 아버지, 네, 무슨 일이세요? 너 잘 지내니? 네, 잘 지냅니다. 너 어떻게 이번에 추석에 뭐 올 거지?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서 바로 본론 꺼내죠. 뭘 하죠? 너 이사 와야겠다. 에? 아버지, 저 무슨 말이세요? 여기 지금 음마아파트 여기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너 여기 들어와서 살으라고. 에? 아니 저는 지금 거기 못 들어가는데. 괜찮아.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아. 아버지, 아니 제가 저번에 그렇게 부탁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니 아니야,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. 무조건 들어와라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. 이게 진짜 통과가 되잖아요. 그러면 아마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거의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다 나가게 될 겁니다. 거의 다. 최소한 빈집이 될 거고요. 빈집으로 놔두든지요. 아니면 가족들만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들만 아마 허용을 할 겁니다. 특히 거의 조합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. 안 그러면은 아예 입주를 뭐 막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우선 협상권, 뭐 우선 분양권이라는 게 아마 뭐 조금이라도 싸게 주겠죠. 아마 똑같은 가격에 일반 분양을 하는 거 정도보다는 뭐 조금 싸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을 할 텐데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.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. 그냥 세입자들은 무조건 내보내게 돼 있어요. 이대로 가면. 그리고 빈집이 많아질 텐데 왜냐하면 그렇게 그 우선 분양권을 어떻게든 줄여야지 조합의 이득이 되거든요. 근데 그래도 아예 전세나 이런 걸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소수의 세입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은 무조건 그 조합원들의 주인들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손주거나 뭐 거의 이럴 가능성이 90%다. 그래서 어떻게든 야, 너 돈 받아와서 뭐 사채를 써서라도 전세 들어와라. 왜 그러냐면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, 실제로. 그리고 실거주가 하기 되게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살기 싫어하는 거지 위치는 다들 좋거든요. 그런데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아들, 딸들도 어딘가에는 뭐 살고 있고 다 가정을 이뤘을 텐데 야, 너네 무조건 들어와. 자, 왜 그렇죠? 이게 지금 우선 분양권이기 때문에 강남, 뭐 서울 요지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무조건 뭐 먼저 갖게 되는 거잖아요, 세입자들이. 그러면 이거를 남한테 줄 것이냐, 주인이. 주인이 남에게 그 권리를 줄까요? 그럴 리가 있을까요? 그럴 리가 있을까? 이건 무조건 가족을 주죠. 아니면 비워두던가. 자,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. 왜 폭등하죠?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+1이거든요. 1+1이 됩니다. 저 아버지 원래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채 당연히 받겠죠? 그리고 아들, 딸들도 한 채를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재건축은 폭등할 겁니다. 이게 진짜 통과가 되면요. 그러면 뭐 현 여당이 뭐 이런 거를 원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재건축하는 거 고생 많으셨죠? 마음고생.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, 딸한테 1+1으로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? 진짜 맞나? 아니겠죠? 자,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. 그건 생각 못했네. 그건 생각 못했다. 맞죠?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? 그건 생각 못했군요. 그러면 아마 이런 걸 만들 것 같아요. 그럼 가족 간에는 임대차를 못하게 하겠다. 이게 추진되면요. 왜냐면 가족들이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우선 분양권을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돼. 그러니까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.
그러면 이걸로 막을 수 있겠죠. 기본적으로 가족한테 못 빌려주면 제 3자한테 빌려주게 될 테니까요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요? 이거 모든 건 다 제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. 음마아파트의 노인회가 이제 결성될 겁니다. 노인회가 결성돼서 뭐 몇 동 몇 호 누구 분하고 몇 동 몇 호 누구 자제분 간에 서로 전세 교환을 하겠죠. 전세 교환으로 A 집에는 뭐 영식이가 살고 B 집에는 영순이가 살면서 사실상 전세를 교환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서 또 가격 폭등. 맞죠? 어쨌든 가지고만 있으면 돼.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+1은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들, 딸한테 줄 수 있으니까 교환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고 아니면 빈집으로 두면 돼. 맞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. 그건 몰랐다. 그건 몰랐네. 이렇겠죠, 아마? 야,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은 또 법을 만들어. 어떻게 만들까? 같은 단지 안에서는 조합원의 자녀는 전세, 월세를 못 얻게 한다. 자녀들 우선 분양권을 어떻게든 뺏기 위해서 같은 단지 내에서는 금지한다라고 막을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.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막힙니다. 맞죠? 그러면 이거 자녀들 입장에서는 같은 단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.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요? 이제는 이제 음마아파트 노인회가 아니고 서울 재건축 노인회가 형성됩니다. 뭐 대치 노인회, 여의도를 사랑하는 노인들의 모임, 뭐 여사노 뭐 이런 거 되겠죠. 그래서 이 노인회가 이제 결성됩니다. 그래서 전세 교환하실 분이 생기겠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음마를 가지고 음마요? 음마 좀 약한데 혹시 미도 가지고 계신 분 뭐 이런 거. 저 쌍용인데 어떻게 교환 안 될까요? 저 금매로 좀 교환 어떻게 안 될까요? 제 아들이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. 그래요? 그러면 저희가 용적률이 조금 세니까 뭐 그럼 현금 한 8천 주시면 전세 교환 가능합니다. 뭐 이런 거 있죠. 요렇게 될 거예요. 요 피 붙고 아들 딸 나이 따져봐 가지고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것이다. 맞죠? 용적률 교환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러겠죠? 같은 도시 내에서는 자녀들 우선 분양권을 무조건 뺏읍시다. 아마 이렇게도 갈 겁니다. 맞죠? 야, 이게 보니까 서울 전역에서 일어난다. 야, 안 되겠다. 이거 막아야 된다. 그럼 이거 어떡하지? 그러면요, 서울 안에서 막읍시다. 그러면 이제, 자, 저는 여의도입니다. 혹시 분당에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? 서로 지금 크로스 체크로 해서 좀 가격 좀 교환될지 한번 따져보실 분, 뭐 이런 거 한번 그런 거 얘기 나오겠죠? 이제 분당과 뭐 여의도, 뭐, 어쨌든 그 차이 나는 거는 프리미엄으로 해결하면 돼. 근데 문제는 뭐죠? 모든 임차인들은 다 나가게 될 것이다. 웬만해서는요. 그리고 최소한 공실로 어떻게든 두려고 할 것이다.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이혼도 있겠죠?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그냥 친구끼리도 있잖아요.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? 내가 그냥 친한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걔랑 교환하는 것도 알 방법도 없고.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 삼각 트레이드도 됩니다. A와 B와 C가 삼각으로 돌리는 거야. 여기서. 3명만 있으면 돌아가죠.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.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도대체?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? 라는 거에서 제가 조금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야당이나 여당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. 좀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공론화가 된다는 거는 지금 도대체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누가 짜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어요. 이걸 도대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지?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죠? 지금? 이게 누굴까? 이 정도 얘기가 지금 공론화가 된다는 거는 그냥 정책 관련해서의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전문가는 없어요. 이쪽에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? 라는 생각밖에는 좀 들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해봤고요.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
재건축 시장은 난리가 날 것이다.